이거는 제가 운영한 이 양산형 채널 지표인데요. 이 채널로 한 달에 3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 조회수로 300만 원 이렇게 올린 거죠. 그리고 음원 수익으로는 이렇게 200만 원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반갑습니다. 마케터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양산형 유튜브로 월 300만 원 벌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기는 300이라고 써두었지만 당연히 더 잘하는 분들은 500만 원, 3만 원 그 이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튜브들에서 알려주는 뭐 허무맹랑한 그리고 뭐 해보지도 않은 정보들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보고 수익도 올려본 실전 꿀팁을 위주로 알려드릴 겁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예 입에다가 떠먹여 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수익화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구독자 0명도 가능한 이 월 300만원 유튜브 수익화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음원 수익 시장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영상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여기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들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이걸로 등록을 해서 수익도 얻었다, 뭐 도움이 많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구독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 토대로 제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를 올렸어요. 이 유튜브 음원 수익을 과연 초보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올렸는데 22% 분들 정도는 초보도 할 만큼 충분히 쉽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26% 정도는 할만하다 대답을 해주셨고, 반 정도 되는 50% 분들은 초보는 절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초보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이번 내용에서는 더 초보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디서 소스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아예 더 입에 더 떠먹여 드리도록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원 수익이 진짜 수익화가 가능한지 사실 영상에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여기 디지털 노마드 하이클래스라는 카페에는 먼저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10월달, 11월달, 12월달부터 이미 저희 카페 분들은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첫 번째 후기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달 다 꽉 채우면 한 250만원, 300만원 되겠죠? 이렇게 후기 올려주신 콩님도 계시고, 택 어떤 분은 뭐 유튜브 음원 수익으로 하루에 20만원, 조회수 수익으로 하루에 40만원 해서 60만원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계시고, 뭐 어떤 리 분께서는 이렇게 출금 내역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유튜브 쇼츠를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해본 적도 없는 분인데도 이렇게 수익을 같이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 들어오시면은 이 유튜브 하고 계신 분들이 음원 수익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서로 정보 공유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음원 수익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누구나 지금 유튜브 시장에서 많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들 이런 유튜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남자는 이런 유튜브 한 번씩 보셨었나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이상 벌어가고 있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흔히 말하는 이런 양산형 채널들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영상에 뭐 자막이나 이런 더빙을 넣어서 하는 채널들인데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채널들이죠. 이런 채널들이라고 해서 과연 인기가 많이 없을까요? 보시면은 2만 명, 뭐 좋아요가 몇천 개, 조회수 몇십만, 몇백만까지도 나오는, 흔히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양산형 채널들입니다. 양산형이라고 하면 뭔가 어감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보고 또 양산형 채널이네 이렇게 많이 조금 살짝 비하하는 의미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양산형이라는 단어는 많이 만들어내는 유형,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기성품들 있죠. 뭐 직업이나 쓰는 노트북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단어나 다 양산형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많이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양산형 직업, 양산형 뭐 제품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독 유튜브에서만 살짝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저는 이게 막 나쁘다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얼마든지 수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한 이 양산형 채널
지표인데요. 이 채널로 한 달에 3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 조회수로 300만 원 이렇게 올린 거죠. 그리고 음원 수익으로는 이렇게 200만 원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양산형 채널로 수익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거 왜 차이가 나냐고 혹시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랑 음원 수익 채널이랑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채널들로 이렇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저도 내봤다는 경험 전제하에 이 뒤에 강의를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형 채널을 하기 전에요. 먼저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영상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저희가 지켜가면서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 영상처럼 제 얼굴이 나오고 제가 영상 편집이나 효과들을 넣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튜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촬영 권한이 있어야겠죠. 제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찍고 올린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수익화를 할 수 있고 제가 맘대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초상권이나 직접재산권이나 이런 것들 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올려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스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달리3나 뭐 미드전이나 이런 AI 툴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소스를 직접 만들거나 이 외에는 대부분 저작권에 접촉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출처를 적거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다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컨텐츠를 유튜브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접 글을 적어준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왔고요. 자, 먼저 권장사항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수익 창출이 허용되는 경우의 예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은 컨텐츠에 재미나 아이디어를 더한 버전, 비평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컨텐츠 클립, 그러니까 비평 과정이 들어갔다는 거겠죠. 또 직접 대사를 바꾸고 더빙을 했거나 선수의 성공 또는 실패 장면을 설명해주는 스포츠 경기 다시 보기, 원본 동영상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밝혀주는 리액션 동영상,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나 해설을 더한 편집물,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영상 같은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와서 편집한 짧은 동영상, 그냥 여러 아티스트들의 단순 노래 모음, 설명을 거의 추가하지 않은 편집한 클립,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큰 핵심은 가치를 더했는지 여부입니다. 충분히 재가공을 했으면은 재가공과 편집, 생각, 더빙들을 넣었을 때에는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만들지 않았어도 수익 창출이 된다고 이렇게 예시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들을 저희는 반자체 제작 영상이라고 호칭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직접 촬영하거나 생산하지 않은 영상에 이렇게 재가공을 해가지고 2차 창작물로 유튜브 수익을 얻는 거를 반자체 제작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줬고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쇼츠를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제이님 이런 영상들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영상 소스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좋은 방법은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더빙을 하거나 해석을 더하거나 가공을 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은 그 영상을 만든 분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 좀 써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허락을 구하면 허락을 해줄까요? 아니죠.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정중하게 그리고 잘 격식을 갖춰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해야겠죠? 인사를 하고 본인에 대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쥐집사입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어느 채널에 올라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제이님이 올린 다람쥐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언급을 해주고 너무 귀여워서 당연히 칭찬도 좀 해주면 좋겠죠. 저희 채널에 올리고 싶은데 혹시 허락이 가능할까요? 출처는 꼭 명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출처를 적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허락을 해주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도 허락을 해주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순하게 뭐 영상 좀 써도 되나요? 이것과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정중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격식을 갖춰서 허락을 구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꼭 이 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평소 말투나 본인 스타일이 있으면 그걸 살려서 요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연락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자, 해외 영상 가져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영상 채널의 정보란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세부 정보에 이메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들 남겨서 이메일 뭐 번역기 돌려서 하면 되겠죠. 남겼을 때 대부분 굉장히 또 놀라워하고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명만 보내는 것보다 꼭 쓰고 싶은 영상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여러 명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보면 좋겠죠. 이분은 아이쇼 스피드라는 분인데 저도 영상 되게 재밌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락할 창구들은 보통 채널 세부 정보 들어가면 이메일이 다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있는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품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C BY라는 건데, 이렇게 CC BY는 저작자 표시만 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내 영상을 써도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람쥐를 검색하고 옆에 검색 필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렇게 탭을 누르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정부르님께서 이렇게 CC BY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렇게 올려두신 영상들이 있어요. 이 영상은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써둔 거겠죠.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이분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에 올라갈 건데 써도 되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면 좋겠죠.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체크를 해두신 분은 아무래도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는 훨씬 더 조금 생각이 좀 열려 있겠죠. 열려 있고 허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유튜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비스트나 뭐 장사의 신님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 채널에 대해서 출처만 밝혀주면은 어떻게든 영상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유튜버 분들이고요. 반대로 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 영상을 출처만 밝히고 사용을 하더라도 당연히 제 영상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핫했던 지난번에 슬릭백 챌린지 유행을 했었죠. 이걸 올리신 분은 한국에 있는 분인데 외국에서 이거를 출처 남기고 많이 굉장히 퍼다 날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 몇십억 뷰 이렇게 나와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출처를 남기고 쓰도록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허가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비용을 주고서 이렇게 홍보를 맡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 방법으로는요, 화이트 리스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나왔을 때도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 곳에서도 홍보가 결국 필요하거든요. 홍보가 필요할 때 이 영화나 드라마 소스로 올려줄 수 있는 유튜버들을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튜버들이 올렸을 때 당연히 영화나 드라마에 홍보 효과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지무빈님 같은 경우도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허가를 받고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올리시면서 당연히 뭐 구독자나 유튜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 화이트리스트 조건들은 건마다 굉장히 다르고 뭐 배급사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것들이 뭐 광고 대행사나 아니면은 개인 메일이 있다면 개인 메일로 연락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제공해주는 홍보 기회 같은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내가 이 영상을 꼭 쓰고 싶은데 도무지 방도가 없다, 연락할 방법이 없거나 이럴 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처라도 꼭 남겨주는 겁니다. 자, 출처를 남긴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서 문제의 소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도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나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영상이나 뭐 컨텐츠를 많이 퍼가세요. 근데 퍼갈 때 그래도 출처라도 적혀 있으면은 그래도 저희도 조금 감안을 합니다. 그래, 출처도 남겨줬으니까 이 정도는 봐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 저희도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 걸 퍼갔더라도 출처를 남겨주면 저희한테도 반사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봐주는 편인데, 만약에 출처를 안 남겨놨다, 이런 굉장히 괘씸하죠. 저희가 영상 하나 같은 경우에 뭐 길게는 하루 이틀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컨텐츠도 굉장히 디자이너나 많이 이렇게 붙어서 제작을 하는데 출처도 안 남기고 가져간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저작권이나 이렇게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출처라도 꼭 남겨주는 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출처만 남기고 퍼가는 걸 유튜버들만 하는가? 자, 심지어 이 JTBC 뉴스인데요. JTBC는 저작권이 굉장히 빡센 방송사 중 하나죠. 근데 이 JTBC에서도 화면 출처 바이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외 영상들을 마음대로 좀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굉장히 웃기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지금 유튜브 안에서나 뭐 뉴스 안에서나 저작권에 좀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이 오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불가피하게 영상을 써야 될 일이 있다면 출처라도 꼭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촬영하거나 소스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위배될 소지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뭐 댓글에다가 이렇게 하면 저작권 위배가 안 될까요? 될까요? 이거보다는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저작권자마다 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마음이 다 다르겠죠? 이 정도는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만큼만 돼도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어떻게 허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렸고요. 반자체 제작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루키 특강이라는 걸 한번 했었어요. 저희 디아클 카페에서.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 부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하이클래스라는 카페고요. 이번에 제가 진행했었던 무료 강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채널을 한 30개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보자부터 중수까지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시작하시려는 분부터 어느 정도 좀 잘하시는 분들까지 최대한 많이 얻어갈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제 강의의 원천은 실패입니다. 실패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저도 유튜브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배웠던 경험들을 많이 여기다 좀 녹여놨고요. 목차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쇼츠 광고들 뭐 영화사나 웹드라마사나 OTT사, 출판사 쇼츠 광고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얻은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30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들 저희는 짤블로그, 짤갤러리, 짤스튜디오 저희는 협력사거든요. 저희는 노출이 한 달에 1.7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채널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빠르게 피드백을 잘 해주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도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쇼츠 채널 운영하는 방법이나 세팅법들이나 수익 창출 방법 그리고 링크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화를 하는지 초보자분들이 벤치마킹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영상 소스들 보통 어디서 구하는지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채널 어떻게 저품질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저희 채널들은 대부분 영상 지속률이 다 100%가 넘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신규 채널들을 한 달 안에 1만 명을 금방금방 찍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었고 이때 신청자가 한 400분 조금 넘으셨었어요. 이 강의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실시간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들으신 분들이 이때는 무료 강의였습니다. 저희 카페 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좀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후기들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후기들이 미쳤죠. 후기들 많이 뭐 3시간 순삭, 뭐 경험치 쩔받았다, 후회할 무료 특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셨었고 뭐 다른 데서 산 전자책보다 제 무료 강의가 더 알찼다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루키 강의 다시 보기를 제가 댓글에도 넣어둘 텐데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뭐 어느 정도 조금 할 줄 아는데 이걸 더 빠르게 키우고 싶다, 뭐 수익화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에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